이게 제가 늘 고민인 게 항생제 사용 때문에 여기가 다 망가지면은 지금 불탄 산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신장 이식, 네. 간 이식, 오, 네. 심장 이식은 들어봤죠. 네. 요새는 이제 변 이식이라고 해서 변을 넣는 거예요. 네. 변을 그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원장님 병원에 사실 오게 되는 이제 환자들이 네. 설사 그냥 한두 번 했다. 어. 그것 때문에 오진 않잖아요. 네. 보통은 어떤 환자들이 찾아오고 어떤 질환들인지. 소화기 내과 동물병원이니까 당연히 소화기 환자들이 오는데 네. 네. 소화기 증상이란 게 아까 구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밥 안 먹는 것도 소화기 증상으로 보거든요. 네, 밥 안 먹는 것도 얘가 이거 뭔가 감염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종양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자꾸 토하지? 왜 설사하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증상이 어떤 치료에도 불구하고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된 반복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성장질환이라고 좀 큰 카테고리로 봐요. 다행인 거는 이 만성장질환 환자들이 의외로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 고 씨는 배 아프면 뭐 먹어요? 죽이요, 죽. 죽 먹죠. 죽 네. 먹으면 어때요? 죽 먹으면 뭔가 조금 소화가 좀 잘 되는 느낌? 그쵸. 편안한 느낌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실제로도 만성장질환 환자들이 50에서 80%는 밥만 바꿔도 좋아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3년 동안 고생하던 스테로이드를 계속 고용량으로 먹어서 털도 다 빠지고 막 배도 부르고 근데 밥 이렇게 한번 먹어보죠 네. 하고서 약을 바로 끊었어요. 완전 다 끊었어요. 네, 정말 변도 좋아지고 약 줄이니까 활력도 좋아지고 와. 네, 뭐 제가 되게 막 만병통치약이 있고 막 화타같이 의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보호자님이 그 길로 가도록 설명만 해주고 제발 딴 거 먹이려고 하면 말리고 설득하고 전화로 맨날 이렇게 여쭤보세요. 원장님 이것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 전 다정남이에요. 안 돼요. 항상 답은 안 돼요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먹이면은 안 될까라고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욕심. 내 욕심. 그 진짜 먹는 거만 조심 잘 해도 피부과 뭐 아니면 뭐 설사 이런 되게 일반적인 그런 질환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절반 정도는 먹는 거 변경하면서 그래도 예민해진 장이 좀 달래지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사실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못한 환자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네. 절대로 지금 만성장질환의 치료법이 시기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얘는 계속 설사하는데 계속 밥만 바꾸고 먹다가 애들 막 살이 쪽 빠지고 맞아요. 나중에 체력이 막 하나도 안 남아서 결국 이제 위험해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무 시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이제 수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야지 나을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늘 고민인 게 장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항생제 사용 때문에 여기가 다 망가지면은 이 지금 불탄 산을 어떻게 하나. 요새는 이제 변 이식이라고 해서 신장 이식, 네. 간 이식, 오, 네. 심장 이식은 들어봤죠. 네. 변 이식은 건강한 아이의 변을 장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의 장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변을 넣는 거예요. 네. 변을 그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변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아이 몸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넣을 거냐? 네. 튜브를 꽂아서 위에 이제 뿌린다든지 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12지장에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통해서 소장 앞 입구까지 가서 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새는 동결건조 캡슐이 나온 업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선한 변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여견이 본 변을 6시간 이내에 우리가 우와. 획득을 해서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냄새 한번 맡고 네, 처리해서 갈아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아이의 변을 네.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아무나 길가에 있는 변을 그쵸. 주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일단은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안 돼요. 한 살에서 한 10살 정도의
건강한 개체.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 좀 기분 상하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몸매가 좋아야 돼. BCS라고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하는데 네. 이게 4나 5. 그러니까 우리가 살찐 강아지는 변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6개월 이내에 항생제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네, 무엇보다 장안에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공여 견유로 해서 아픈 아이한테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변이식 조항은 약간 학자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그 변이식 했을 때 효과는 언제부터 보는지, 그리고 변이식 한다고 해서 뭐 위험하진 않는지. 그게 뭐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막 물감에 색칠되듯이 갑자기 막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건강한 변으로 쫙.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걔네가 정착을 하고, 근데 이제 잘 맞으면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가끔은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변이식한 다음에 일시적인 뭐 연변을 본다든지 그런 아주 조그만 부작용은 있죠. 사람도 변이식 요즘에 꽤 하지 않나요? 사람은 엄청 오래됐죠. 사람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귀가 약간 팔랑팔랑해서 그쵸. 나도 한번 해볼까? 건강한 변, 뭐 신선한 변을 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우리 집 강아지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우와. 우리 집 강아지가 다행히 건강하더라고요. 완전.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검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합격한 친구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죠. 저에게 변을 공급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변벤저스를 한번 모집해 보려고 했거든요. 썬도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때요? 쏘나 한번 저도 욕심 나긴 해요. 제가 고양이 그 변이식도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픈 친구가 있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도너들의 변을 병원에 막 들어왔어요. 네. 거의 한 10마리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단 한 마리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도너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변변전수 아쉬움이 있어요. 되기가 쉽지 않네요. 고양이는 거의 서울대 느낌입니다. 우리 선도 서울대 보내고 싶은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도 많은 가족이분들께서 변벤저스를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되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조만간 그쵸? 그러면 이벤트 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공고 올라가기 전에 약간 꿀팁으로 장 좀 튼튼하게 하려면 보호자님들께서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이런 꿀팁도 있을까요? 장이 건강해지는 가장 큰 방법은 밥을 찾는 겁니다. 어떤 밥? 아이한테 맞는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 사료 먹고서 괜찮은 것 같아 하는데 가끔 변이 무르다든지 피부가 좀 올라오든지 그랬을 때 뭔가 다른 식이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식 같은 거 줬는데 안 맞으면 안 주셔야 되고 아이한테 맞는 간식 찾으셔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유산균인데 네. 유산균 같은 경우는 먹어서 도움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환자들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 유산균을 먹고 나빠지는 애도 있고 특정 유산균을 먹고 좋아지는 애도 있고 그게 제품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개체차가 많아서 유산균 복용이 아주 일관된 반응을 일으키진 않는다. 단 유산균이 아주 유효할 때가 있는데 아이가 설사하거나 변이 계속 무르거나 장 운동이 엄청 항진돼 있는 상황에서는 유산균을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산균만으로도. 오히려 이게 약간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설사하니까 지금 저 유산균 다 끊었어요. 왜? 유산균 먹으면 뭔가 설사할 것 같다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맨날 이렇게 꾸준히 먹는다기보다는 막 설사가 나고 홍수가 나서 애들이 막 떠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투여를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바람직한 사용법이 아닌가. 다양한 유산균이 있는데 먹여보고 좀 경과를 봐야지 이게 잘 맞는 건지 알 수 있는 네, 거죠? 뭐든지 우리가 먹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보호자님을 한 분 만났는데 홈쿡을 하시는 보호자님 네.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이세요. 네. 그 포뮬러가 아주 부적절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의사라든지 영양학자의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지만 저는 좀 가급적이면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추천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 취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인들도 그렇죠. 뭘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뭘 더 적게 먹어야 내가 건강해질까 이런 맞다. 시기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똑같아요. 얘네들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먹이지 마시고 내 강아지한테 맞는 시기를 찾아서 그것만 위주로 먹이시는 게 제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입니다. 먹고 싸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말씀해주신 손성훈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보호자님들의 애기들한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 사실 저는 이 얘기 계속 하면서 이제 옛날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개똥도 약 있으면 없다고. 맞아. 맞네. 이 사실 네. 예전에 저희 윗세대 아저씨 분들은 네. 산에 막 폭동 있으면 이거 뭐 좋은 거다 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여기로 먹어요? 환처럼?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저 서울 사람이라서.